요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사람을 울리는 순간보다 웃음을 참느라 더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웃었고 지금도 가끔 떠올리면 혼자 피식 웃게 되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우렁차지도 않았고 외모도 아주 평범했습니다. 첫인상을 말하자면 그냥 조용한 할아버지. 딱 그 정도였습니다. 입소 서류를 작성하실 때도 말씀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가족 연락처는요?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요. 면회는요? 글쎄요, 오기 힘들 거예요. 대답이 짧고 간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그분은 살짝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는 두 종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첫날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과 방 안에만 계시는 분. 그분은 후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병실은 207호실.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자리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분은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나무 몇 그루와 벤치가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6시예요. 종이 울리면 식당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분은 식사 시간에만 나오셨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저분은 말이 없네. 다른 간병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적응 기간이 필요하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307호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호호, 그래서요? 김말순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분인데 이렇게 크게 웃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7호실. 그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친구 사귀셨나?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405호실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요? 아이고, 재밌네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역시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는 307호실이었는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213호실에서 호호호, 세상에. 최영숙 할머니 웃음소리. 그 다음 날은 419호실에서 그건 몰랐네요. 이순희 할머니 웃음소리. 일주일만 관찰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월요일 307호실, 화요일 405호실, 수요일 213호실, 목요일 419호실, 금요일 302호실. 완벽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월요일 307호실로. 이분, 달력에
표시해 두신 건가? 어느 날 아침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207호실 할아버지 진짜 바쁘시네요. 맞아요. 매일 다른 방 들어가시던데요. 혹시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하고요. 요양원에서 바람이라니.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간호사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죠. 수간호사님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작전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그분 다녀가셨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다녀갔어. 이번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 박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제 차례예요. 최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럽네요. 저는 모레예요. 이순희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마치 인기 연예인 팬미팅 순서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웃긴 건 할머니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 좋아하는 차 아세요? 보리차요. 좋아하는 과자는요? 약과요. 앉는 위치는요? 창가 쪽 의자요.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김말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하러 오시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예요. 그날 오후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07호실로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슬쩍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호호, 그래서요? 김말순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과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대리, 이거 오늘까지 해줘야 해. 아이고. 그런데 제가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과장 얼굴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호호호호. 그렇게 20분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네요. 벌써요? 좀 더 계시죠? 아니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병사님.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바쁘시네요?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면 심심하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유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결과 확실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확히 오전 10시에 한 방에 들어가서 20분 후에 나왔습니다. 오후 3시에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역시 20분 후에 나왔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식사 시간이나 약 먹는 시간과 겹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완벽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이분, 원래 일 잘하시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오면 요양원 분위기가 축 처지거든요. 다들 창밖만 보면서 한숨 쉬시는 날이었습니다. 복도도 조용했고 식당도 한산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시나 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해드려야 할 텐데.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7호실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진짜요? 호호호, 그건 너무했네요. 세상에, 그래서요?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405호실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히, 정말이요? 믿을 수 없네요. 213호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호호, 그럴 수가. 재미있네요. 비 오는 날인데도 요양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307호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 안에는 김말순 할머니와 그 할아버지가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서요. 제가 물었을 때 김말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양반이요, 퀴즈를 내요. 네. 퀴즈요? 마치면 사탕 준대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정말로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사탕들이 주머니에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요? 마트에서 샀어요. 문제가 뭔데요? 제가 물었더니 김말순 할머니가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산은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응, 맞췄어요. 북한산이라고.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사탕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딸기맛 사탕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할머니는 정말 기쁘신 것 같았습니다. 70 몇 년 사신 분이 사탕 하나에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근데 문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10문제 있어요. 다 맞히면 사탕 10개 드려요. 와, 대박.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다음 문제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에는 이상한 풍경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방마다 다니면서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빠짐없이. 문제는 정말 시시했습니다. 김치찌개에 제일 중요한 건 정답 고춧가루.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정답 압록강. 겨울에 먹으면 제일 맛있는 과일은 정답 귤. 달에 사는 동물은 정답 토끼. 삼겹살 먹을 때 제일 좋은 건 정답 소주. 이 문제는 좀 웃겼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지했습니다. 엄청 진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계산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제 알았는데 머리를 감싸주며 고민하시기도 했습니다.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애교까지 부리시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힌트는 안 돼요. 대신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공평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틀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사탕을 하나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아쉽네요. 다음엔 맞히실 거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더 아쉬워했습니다. 아이고, 또 틀렸네. 다음엔 꼭 맞춰야지. 오늘 저녁에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내일 또 오시겠죠? 사탕보다 할아버지가 다시 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끼리 문제를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런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오늘 뭐 물어봤어요? 김치찌개 문제 냈어요. 아, 그거 답이 뭐예요? 고춧가루요. 아, 맞다. 저번에도 비슷한 거 나왔었죠? 맞아요. 그때는 된장찌개였어요. 답이 뭐였죠? 된장이요.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스터디 그룹이 생겼습니다. 307호실에 할머니 4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일 그분 오신대요.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미리 공부해야겠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최영숙 할머니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정리 잘하셨네요. 당연하죠. 이번엔 꼭 10개 다 맞힐 거예요. 70, 80 넘은 어르신들이 퀴즈 공부를 하는 풍경 처음 봤습니다. 아니, 평생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풍경이었습니다. 이거 답이 뭐였죠? 아, 이건 제가 알아요. 저번에 제가 맞췄거든요. 더 웃긴 건 오답 노트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틀린 문제예요. 다시는 안 틀릴 거예요. 이순희 할머니가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런 걸 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땐요,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한테 말을 걸면 아버지 바빠요 라고 하더군요. 며느리한테 말을 걸면 아버님 저 설거지해야 해요 라고 하고요. 손주한테 말을 걸면 할아버지 게임 중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기가 무서워졌어요. 말을 걸면 짐이 되는 것 같고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TV만 보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첫 며칠은 더 힘들었어요. 다들 자기 가족 이야기하고 손주 자랑하고 행복한 추억 이야기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자. 그럼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말을 거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퀴즈라는 핑계를 만든 거예요. 퀴즈를 내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면 웃을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탕을 주면 다음에 또 와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탕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에서 일만 하셨대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40년 했대요. 집에서는 늘 조용한 아버지였대요. 회사에서는 할 말이 많았어요. 회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직원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아빠 이거 봐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그렇게라도 말을 걸어줬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방문을 닫고 지내고 고등학교 때는 학원 가느라 바쁘고 대학교 가서는 집에 아예 안 오고 그렇게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나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도 바쁘고 손주도 학교 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여기 오게 됐죠. 처음에는 여기도 똑같을 줄 알았어요. 다들 자기 얘기 바쁘고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첫 주에 김말순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할머니 방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차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는 말을 해도 되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짐이 아니구나.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찾아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퀴즈라는 핑계를 만든 거예요. 퀴즈 내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때 웃어주는 게 좋아요. 집에서는 제가 뭘 말해도 다들 무표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퀴즈 낼 때마다 다들 웃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다음에 또 와요. 라고 말해주세요. 저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탕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들이 웃어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환영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냥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방문을 닫고 지냈는데 이제는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혹시 그분 오실 수도 있잖아요.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문제 맞췄어요? 아니요, 틀렸어요. 다음엔 꼭 맞힐 거예요. 화이팅! 70 넘은 어르신들이 서로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 낼게요. 어머, 할머니가요? 응, 제가 만들었어요. 마치면 제가 산 과자 줄게요. 할머니가 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은?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간호사님? 아니요. 원장님? 아니요. 207호실 할아버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딩동댕. 정답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과자를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들끼리도 퀴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문제 낼게요. 오, 좋아요. 뭔데요? 우리 요양원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은? 글쎄요. 김치, 땡, 불고기예요. 점점 문제가 창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내 손주 이름은? 할머니 고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단체 퀴즈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식당의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팀별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사회를 보셨습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 A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정답. A팀 1점. 두 번째 문제. 김치를 담글 때 꼭 필요한 재료는? 배추. B팀이 대답했습니다. 정답. B팀 1점. 게임은 치열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할아버지가 직접 냈습니다. 최종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맞히는 팀이 우승입니다. 다들 긴장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강. A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음식. B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족. 아니요. 친구. 아니요.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김말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로예요. 정답입니다. 할아버지가 크게 외쳤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입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고 서로를 웃게 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박수는 점점 커졌고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들렸고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어르신들은 서로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그게요. 할아버지는 복도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복도에서는 할머니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제 손주가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갔어요. 그래요? 좋겠네요. 우리 손주도 이번 주에 온대요. 와, 기대되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손주 자랑에 소외감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우리도 같이 봐요. 그래요, 좋아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들 이제 저 없어도 잘 지내시잖아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웃고, 서로 기다려주고.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들한테 말을 걸었는데, 이제는 다들이 서로에게 말을 거시잖아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서서히 활동을 줄이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횟수가 줄었고 자기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자연스럽게 퀴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문제 낼게요. 맞히면 과자 줄게요. 아이고, 좋아요. 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꽃은? 글쎄요. 장미요? 딩동댕. 맞았어요. 사탕 대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호호,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웃으며 듣고 계셨습니다. 잘들 하시네. 혼자 중얼거리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어느 날 김말순 할머니가 할아버지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문제 안 내세요?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럼 제가 낼게요. 마치면 제가 만든 쿠키 줄게요. 할머니는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제가 받아도 돼요? 제가 항상 주기만 했는데. 당연하죠. 어르신이 저희한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요. 할머니는 웃으며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딩동댕. 정답이에요. 할머니는 쿠키를 할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덕분에 요즘 너무 재밌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지루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다려져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이 된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받는 입장이 되신 거였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할머니도 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손에는 직접 만든 호두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르신이 항상 사탕 주시잖아요. 저도 뭔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 다음 날은 최영숙 할머니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같이 보실래요?
손에는 옛날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날은 이순이 할머니가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뜨개질한 거예요. 드릴게요.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추운데 목에 두르세요. 할아버지는 그날 받은 선물들을 침대 옆 선반에 가지런히 놓아두셨습니다. 쿠키, 호두과자, 사진첩, 손수건. 그리고 가끔 그걸 보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준 건 사탕이었는데 받은 건 이렇게 많네요. 할아버지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탕보다 훨씬 소중한 걸 받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의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복도를 걷는데 여기저기서 인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은 문제 없어요? 어르신, 나중에 놀러 와요.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인기 많으시네요? 그냥 친구들이지.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조용하셨는데 아들은 신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말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제가 안 들어드렸나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는 바쁘잖아. 나도 알아. 그런데 여기는 따들 시간이 있어.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그게 좋아. 아들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내 인생 바쁘잖아. 나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정말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드렸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 건강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퇴소 날짜가 정해지자 요양원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어르신 가신대요. 정말이요? 언제요? 다음 주래요. 아이고, 섭섭하네.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 날 요양원 어르신들이 모두 현관에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사탕 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왔습니다. 가끔 놀러 오세요. 퀴즈 문제 생각나면 전화 주시고요. 네, 꼭 그럴게요. 최영숙 할머니는 손수건을 또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집에서도 쓰세요. 고마워요. 소중히 쓸게요. 이순이 할머니는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여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는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며 인사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서로 잘 지내세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잘하실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웠어요. 차가 출발하기 직전 할아버지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말을 거세요. 서로를 웃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요양원 문화는 계속됐습니다. 어르신들끼리 퀴즈를 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복도는 늘 문이 열려 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잠깐 놀러 오셨습니다. 어르신들 잘 지내시나? 보러 왔어요. 손에는 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탕이 가득 담긴 봉지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문제 낼게요. 할아버지가 말하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기다렸어요. 문제 뭔데요? 사탕 많이 가져오셨어요? 다들 눈을 반짝이며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누군가 외쳤습니다. 정답. 사탕이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 김치찌개에 제일 중요한 건 고춧가루. 또 정답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0문제, 20문제, 30문제. 할아버지는 준비해온 문제를 다 내셨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어르신들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고 서로를 웃게 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그리고 남은 사탕을 모두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잘 지내세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웃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건 사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거는 용기, 서로를 기다려주는 마음, 서로를 웃게 해주는 따뜻함. 지금도 요양원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그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그 말만 나오면 다들 웃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문제 낼게요. 마치면 제가 만든 쿠키 줄게요. 오, 좋아요. 뭔데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할아버지. 그분이 남긴 건 사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듣기 좋은 이야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금 웃고 조금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